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는 일인데요. 후보로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천이 아니라 타천이고요. 이름이 거명된 당사자는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 후보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후보군인 거죠, 의원님? 대체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추천을 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네. 또 주로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을 걱정하는 주요 인사들한테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저희들이 파일을 해놓은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당 소속 의원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라면 예. 당연히 추천하는 의원이 그 당사자하고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추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근데 막상 언론에 그 보도 나오는 당사자는 막 나는 아니다, 내 이름 빼달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회의체를 시작할 때 이제 보안이 첫째다. 왜냐하면 특히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어그러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랬었습니다만,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이제 조금 언론에 흘려진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협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좀 특이한 분들이 좀 거명이 됐어요.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신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정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위원지 논의하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대상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그래서 그분이 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당내에서 분란의 소지가 많아서 네. 적절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회의하고 나가면 이제 대개 기자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그렇죠. 이제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또 이제 전화를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별도로 이제 물어보고 그럴 경우에 특이한 사례를 들은 게 이제 그렇게 좀 뭔가 저희들이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와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런데 마침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제 그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파일을 해놓은 상황인데 요거는 아마 세 번째 회의 날인가 그래서 좀 특이하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잘못 특이한 사항으로 외부에 유출이 된 꼴이에요. 근데 이회창 총재는 본인 입으로 불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한테도 그런 뜻이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건데 여하간 송구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한 두세 분이 더 있는데 그분들도 약간은 좀 특이한 특별한 특이하다기보다 특별한 그런 분들이라 참 이런 분들도 이게 추천을 하는구나.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이런 분들까지 추천하나 이런 차원인데 이제 조금 그게 저희들이 정중하게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대화가 된 걸로 오인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언론에 나가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10분의 1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의 1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언론에 이제 자천이든 타천이든 거론됐던 인물들의 거의 대부분은 적극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는 언론의 해석대로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도 있던데요. 김병준 전 교수 카드는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다들 현재로서는 같은 비중에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네. 정해놓고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최적이냐 그리고 그분이 훌륭하지다 않다 이런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훌륭한 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주고 또 특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소위 보수 우파로서의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저희들이 아직은 개별적인 접촉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정인 한 명만 더 거론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 되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본인 스스로 추천을 했더라고요. 자천. 알고 계시죠, 의원님? 들은 것 같아요. 예. 들은 것 같다. 지금 아직은 이제 왜냐하면 파이널 그 드래프트라고 해야 되나? 파이널 인재풀이 다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그저께 회의에, 어저께 화요일 날 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가 됐고, 지금은 국민 추천까지 지금 인터넷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이제 추천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실무 검토를 해서 화요일 날 또 저희들이 그 준비위원회가 열리도록 예고돼 있습니다. 9시에 그래서 그때 좀 정리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분 정도를 좀 이렇게 잘 모시는 걸로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당과 협의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본인하고도 그렇고요. 이제 이제부터 특정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좀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추려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도 국민 추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 추천 내용 중에는 일부는 약간의 조롱이 섞인 예를 들어서 아베 신조를 추천을 한다. 뭐 허경영 씨를 추천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추천한다. 이런 조롱 섞인 어떤 추천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진태 이제 의원 같은 경우가 어떤 지적을 했냐면 당을 모욕하고 자해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재밌게 또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핵심적인 그 대상이 될 만한 분들, 모실 만한 분들은 전혀 외부에 노출이나 이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요 정도면 괜찮겠다, 많은 고심을 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럼 히든 카드는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히든이 더 많지 지금. 원래 지금 40명 중에서 한 대여섯 명만 노출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뭐 대충 아는 분들이시긴 하지만 저희들이 원래 처음서부터 보안 유지가 생명이라고 처음서부터 그랬는데 일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출된 부분이 조금 좀 그런 평가나 비판을 받기에는 뭐 저희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이 진행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의원님께서 이제 그 스스로 히든이 더 아직 많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한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름이 공개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뭐 적극적으로 손살에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불쾌하다라는 반응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다시 그러니까 되돌아서 받으시면서 답답함 내지 비애감 이런 건 안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뭐 실제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추천을 하던 뭐 자천 타천이거든 추천을 하고 지금 그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이 많다. 이제 어떤 기자분들은 그러더라고 또 아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그냥 그 다툼만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것만 나오더니 당내 그래도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서로 고민하고 또 거기서 또 일단 충돌이 되는 건 오히려 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저 오히려 다 쓰러진 그 우리 페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관심 가지니까 비판도 하는 거죠. 일단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평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관심들이 좀 있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기대를 걸고 계시는 그 히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든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새로운 어디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우리 주변에서 신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업적을 냈거나 또 그런 것을 상징하는 분,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갈 수 있는 네. 그러한 분들이 이제 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당내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하고 인터뷰하는 그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혁신 비대위가 힘을 가지려면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 지금 총선이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 권한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그때 의원님께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이제 공천제도의 손질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김성태 원내대표도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혁신 비대위에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공천제도를 뭐 손질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 가지고 과연 혁신 비대위에 힘이 쏠리겠느냐. 이 의문은 계속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그게 한계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지금 뭐 완전히 그 새로운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재수술 혹은 재건축하느냐의 문제고 현실은 뭐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뭐 주주죠,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으면서 또 이분들이 스스로 단합하게 하면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국민들이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는 건데 사실상 지금 아주 특별한 청산이라고 하는 건 어렵긴 한데 고마운 것은 우리 서청원 대표께서 지금 이제 탈당을 통해서 이제 모범을 보이시고 많은 의원님들 너댓 분은 이미 이제 앞으로 공천 말하자면 출마를 안 하겠다는 선언도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리더십이 오시면 아마도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정치 개혁이라는 게 공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원님 잠깐만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좀 약간 이제 쉽게 풀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불출마 선언 약속을 받거나 내지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당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고는 뭐 각서라는 표현은 약간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것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혁신 비대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제가 대답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일반적인 문제로는 우리가 공천에 관한 문제가 여야 간에 똑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당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공천을 그야말로 자기들 파벌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 중심으로 하고 공정한 공천을 안 함으로 해서 사실 지난번 총선 때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 자신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천 배제가 됐고 그것은 저로서는 또 3번째나 됩니다. 제 정치 역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한테 혹은 당원들한테 공천권을 넘겨주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많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원 당규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서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게 한다는 것도 굉장한 혁명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여야가 같은 날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도 지금 뭐 다수당이 되긴 했습니다만 진정하게 국가를 위하고 국민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 동참을 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중앙당 슬림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당원들 말하자면 당이 국회의원을 지배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이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여당은 그냥 대통령 출장소, 청와대 출장소라고 그러고 야당은 중앙당의 대표가 좌지우지 공천도 그렇게 하고 당론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설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또한 사실은 개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러저런 것들을 이러저런 것들 새로운 제도를 확립을 하는 것, 그러면서도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잘 논의하고 공감대를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방점은 제도에 찍히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